원내대표 자리에서 한 달 전쯤에 이제 물러났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런데 자, 김부겸 전 의원, 야당의 김부겸 전 의원과 만난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실제 만날 건지 아닌지 저희가 또 취재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구 상황이 지금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저희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지역구 분위기가 실제 어떤지 자세히 오늘 취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상추 차장. 예. 자,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 이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사실 신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잖아요. 네. 어떤 내용의 보도였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 김부겸 전 의원이 유승민 대표와 이제 40년지기 잘 아는 사이니까 예. 조만간 만나서 밥 한 번 먹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40년 친구지간이니까 이제 한번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밥 한 번 먹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제 밥을 한 번 먹는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점심이냐 저녁이냐 어디에 누구랑 배석해서 같이 먹느냐 따로 둘이 먹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하게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둘 다 이제 신당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라 혹시 둘이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라도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추측을 나왔고 하지만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은 신당 창당을 생각해 봤던 적이 없다. 2000년 2월에 새누리당에 들어왔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현재로서는 이제 신당 얘기가 오고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만 예. 뭐 사람들 누가 알겠습니까? 만나게 되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워낙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야당은 지금 신당으로 이제 나가는 게 방향이 상당 부분 지금 정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신당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지원 의원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보도에 대해서 논평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의 깃발을 들고 지난 대구시장 선거에서 특히 약 47% 득표를 한 김부겸 의원을 보고 거기에 김문수 지사가 깃발을 뽑게 되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기대하는 바도 있겠죠. 유승민 전 대표와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뭐 저분이야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비주류가 나와서 신당 세력과 합류를 한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이 두 사람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는지 그 난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승민 의원의 경우 청와대에서 진짜 나한테 공천을 줄까? 이런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김부겸 전 의원은 지금 지역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만날 가능성, 총선에서 대결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꺾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을까? 지금 이 고민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어떤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아마 둘의 처지가 지금 김문수 의원이 난데없이 대권 주자가 대구로 날아와서 예. 지금 대구 경북의 주자임을 자임하려고 지금 김부겸 여기서 정말 칼을 갈아온 지역주의를 깨겠다고 지금 이 고진감래를 해온 김부겸 의원과 붙게 되니까 김부겸 전 의원으로서는 어떤 그러한 고난의 길에서 같은 여권에서 같은 대구인데 어떤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유승민 의원과 어떤 동료의식이랄까 이런 걸 느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 박상천 전 그 법무장관의 상가에서 사실 우연이지만 그렇게 마주쳤을 때에도 이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했던 건데 근데 실제로 그 만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실제로 그 유승민 의원 통화를 해봤는데. 오늘 통화해보셨어요? 예, 통화를 했는데. 언제 하셨어요?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좀 장시간 했는데, 우선 그 보도를 어느 일간지에서 했지만, 그 당시에 그 만남에서, 우리 그랬잖아요. 동문끼리 만나면 또 같은 오랜 동안 친분 있는 동문이니까.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라고 하는 얘기가 오갔던 그런 통상적인 인사치레의 얘기였을 뿐 만나서 뭐 차를 마신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어떤 작정을 하고 따로 계획되어 있는 건 전혀 없다. 그래요? 예, 이것이 현재의 설명입니다. 언젠가 두 사람이 따로 만날 못 만날 사이는 아니지만 현재 따로 그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계획적인 만남이라는 건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다.
그렇군요. 이런 설명입니다. 자, 유승민 의원의 고민 중에 청와대에서 나 공천 줄까? 지금 뭐 공천이라는 게 청와대에서 줄지 뭐 누가 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그게 새누리당의 공천 룰인데 친박 핵심 그리고 청와대 기류는 좀 유승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전 차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6월 25일 날 담화에서 이 배신의 정치를 총선에서 심판해달라.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 배신의 대상이 누구냐? 예. 여야냐? 아니면 여당 전체 의원이냐? 아니면 특정 인물이냐? 이걸 봤을 때 그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한 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아, 그걸 겨냥한 거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총선에서 유 의원이 공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설사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돼서 유승민 전 대표가 지역구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공천을 받는다고 한들 혹시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것은 대구 동을 바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죠. 이 대구 동을에서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쓴소리를 했다. 이거 잘했다고 평가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했어. 이래서 배척하는 분위기가 강한지 지금부터 현지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건효 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대구입니다. 예. 자, 일단 대구 동을 유권자들 생각이 어떤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현재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나오겠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전화 연결 앞두고 그 지역구 주민 10명한테 전화로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그중 8명이 비슷한 의견을 말해서 유 의원이 동을 지역의 3선 의원인데도 그 지역구의 어떤 자생적인 기반이 너무 취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말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잘 좀 도와줘라라는 취지로 대구 지역에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잘 안 도와줬다고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현지에서는 지금 유승민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그 대구 동을에는 적어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 또 나와도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다면 수도권이든지 다른 지역구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굉장히 좀 어떤 좀 감정적인 어떤 좀 배척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감지가 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건효 본부장이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항상 이 설명을 해주시는 분인데, 네네. 대부분의 정서가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배척 분위기가 강하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그 좀 이렇게 저도 좀 의아해서 예. 오늘은 특별히 그 시간을 내서 10명에게 그것도 직업별로 네. 동을 지역에 해보니까 이분들이 기관장도 있고 이게 뭐 이게 교수도 있고 뭐 이렇게 주부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그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하지 마라라고 전제를 하면서 예. 그분은 이제 동구 을에서는 이제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어떤 이슈가 생기면 좀 팽팽하다거나 6대4라거나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예. 8명이라고 나머지 2명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거는 이게 표본수가 뭐 수백 명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냥 좀 표면적인 어떤 여론조사에 비해서 훨씬 좀 이렇게 좀 제가 잘 아는 분한테 속마음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그렇군요. 상당히 뜻밖이었습니다. 자, 지금 뭐 친박 핵심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공천에 대해서 좀 배제하려는 기류가 있다는 거 조금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거론되는 분이 대항마로 거론되는 분이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라고 하는데, 이재만 전 동구청장 저희도 뉴스탑10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네. 이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유승민 의원보다 한 살 적은 56세인데요. 예. 그 동구청장을 이제 3선에 출마하지 않고 지난해 이제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 이렇게 많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을 제치고. 예. 결국 최종 경선에서는 좀 2위로 쳐져서 이제 그 시장 후보가 안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구청장 출신으로서 어떤 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아주 검증받은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지역구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유승민 의원이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건효 본부장 잘 들었습니다. 네네, 되고 있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이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우리 이건효 본부장이 막 취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지금 현재로는 박 대통령이 지난번에 분노한 그런 것들이 아마 지역에 특히 좀 나이가 많으시고 또 지역에 유력한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까 유승민 의원과 통화한 내용만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나는 죽어도 살아도 지역구로 옮길 생각이 없고, 그렇군요. 여기서 대구, 동구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또 관심 있게 계속 추적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